처음 보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하면요. 그 영화 쪽에서 합성 그 영상 CG를 이제 합성하고 후보 정하는 일을 조금 하다가 그 웹툰 업계로 이직을 해서 후보정 관련된 일을 조금 했었어요. 근데 포트폴리오 같은 거는 딱히 준비를 하지는 않았어가지고 제가 최근에 인터넷에서 작업한 게 떠돌아다니는 걸 봐가지고 이게 아직 개봉한 영화는 아닌데 마지막에 제가 참여했던 영화거든요. 이게 막 좀 CG가 좀 많이 들어가는 영화긴 한데 이 장면 제가 잡아봤습니다. 이게 굳이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은 이제 웹툰 쪽에서 할 때 이 영화 쪽에서 하던 그 합성 방식이랑 되게 비슷한 게 많아요. 이게 다 그 레이어 이렇게 겹치면서 작업한 거거든요. 산이랑 하늘이랑 이런 전함이랑 구름 이런 거 다 따로따로 레이어 이제 블렌딩 옵션 적용하면서 합성하는 방식이 이 클립 스튜디오에서 쓰는 그 원리랑 완전히 똑같아요. 그래서 웹툰 업계로 넘어왔을 때 그런 부분이 너무 비슷한 점이 많아서 조금 같은 일을 하는 것처럼 느껴졌었다. 이게 광고하는 건 아니지만 15일날 개봉하는데 이게 CG가 스케일이 되게 큰 영화예요. 그래서 노고가 많이 들어갔으니까 돈이 아깝지는 않을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알려드리려고 이제 준비해온 것들이 좀 많아서 좀 진행을 빨리 할게요. 이게 그 원래는 좀 따라해보면서 하면 좋긴 한데 그러면 알려드릴 수 있는 양이 좀 부족해지니까 이제 메모를 하거나 이게 녹화본 있다고 하니까 이걸로 이제 부족한 내용들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소리 다 들리시나요? 네. 후보정 하실 때 여러분들 조금 그 안타까운 부분 중에 하나가 제가 봤을 때 분명히 색을 잘 찍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색 감각이 뛰어난데 보정하다 보면 여러 가지 레이어 옵션들을 쓰잖아요. 근데 그렇게 레이어 옵션들을 쓰면서 내가 원했던 색이랑 좀 달라지게 색이 발려서 본의 아니게 색이 막 탁해지거나 좀 타거나 그런 식으로 하면서 좀 그림이 산으로 가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근데 그게 좀 어렵기는 해서 그런 거 어렵긴 하거든요. 이게 내용이 제가 이걸 알려드린다고 해도 하루아침에 여러분들이 이걸 잘 다루게 돼가지고 그런 문제가 해결되진 않을 거예요. 근데 그래도 이게 원리를 좀 알고 있으면은 내가 이거를 어떤 레이어를 써서 어떤 색을 발랐을 때 어떤 결과물이 나온다 이런 거를 조금은 이제 실마리를 찾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내용을 조금 딥할 수도 있는데 그 기술적으로 조금만 알려드려 볼게요. 자주 쓰는 것들 위주로만 알려드릴게요. 이게 너무 많으니까요. 일단 그 새로 그 아예 그림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걸 아직 아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조금 기준을 처음 하는 분들도 이해할 수 있게 처음 좀 기준을 이렇게 잡고 가겠습니다. 이게 표준 레이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색을 찍으면은 어떤 색을 찍으든 간에 이렇게 바르면은 내가 찍은 색이 그대로 나오잖아요. 그 위에서 발라도 이게
어떤 색을 바르든 간에 밑에 무슨 색이 깔려 있든 간에 이게 100% 내가 찍은 색이 발려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색이 덮어진다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혼합 모드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발랐을 때 밑에 있는 색이 안 없어지고 그 위에 이제 혼합이 되면서 밑에 있는 색과 위에 있는 색이 어떤 연상 과정을 거쳐서 결과물이 나오는 건데, 내가 찍은 색과 다른 색이 발리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나는 이런 색을 찍었는데 여기는 어두운 색이 발렸죠. 뭐 다른 걸로 바꾸면 또 바꾼 대로 바뀌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색이 안 발려요. 그래서 이게 어떤 원리로 이렇게 바뀌는 건지 대략적으로 알려드리면은, 여기 이제 보시면은 되게 많은데, 여기에 있는 이 친구들은요 밝아지는 애거든요. 무슨 짓을 해도 무조건 밝아지는 레이어예요. 내가 아무리 어두운 색을 찍어도 얘네를 픽하면은 기존의 색상보다 밝아지는 합성이 되고요. 그리고 또 어두운 쪽에서 자주 쓰는 애들은 사실은 이 곱하기를 제일 많이 쓰는데, 여기도 다 이제 어두워지는 영역이고요. 여기도 수전증이 좀 있어가지고 어두워지. 그리고 여기 있는 애들은 밝아지. 좀 색상의 그 명도의 스펙트럼이 좀 넓어가지고 어두운 색을 바르면 더 어두워지고 밝은 색을 바르면 더 밝아져요. 여기 차이는 아니고요. 이거는 빼고요. 얘네들 이렇게 6개. 그래서 여기 제가 여기다 적어놨는데, 근데 밝아지는 것들이 많은데 밝아지는 느낌들이 다들 조금씩 다르거든요. 예시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밝아지는 거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근데 밝아지는 거 보여드리기 전에 일단 이게 그림이 너무 그 중간 톤이라서 어둡혀 놓고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좀 어두워진 상태에서 확인을 해야 어떻게 밝아지는지 좀 대비가 돼가지고 눈에 보이거든요. 스크린을 바르면은 이게 좀 뿌얘지고 부드럽게 밝아지는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이거는 좀 다른 얘기인데, 에어브러쉬 쓸 때 여기 불투명도랑 브러쉬 농도 있잖아요. 근데 부드럽게 쓰고 싶으면은, 그러니까 너무 세게 이게 가는 게 싫다. 그래서 너무 진짜 살살하게 조금 자국이 안 남게
정말 부드러운 효과를 원하시면은 불투명도가 아니라 농도를 낮춰주시면은 더 부드럽게 되거든요. 그리고 얘는 이렇게 왕복할수록 점점 진해져요. 이게 색을 안 떼도. 네. 근데 불투명도는 다시 칠해야지 진해지거든요. 그래서 이거 한 번에 그냥 이렇게 그어서 내가 원하는 색깔 나올 때까지 이렇게 비비면 밝아지거든요.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게 색이 너무 어두워서 조금 밝혀서. 스크린은 이렇게 뿌옇게 부드럽게 밝아지는 느낌이라고 하면은 더하기 잘 안 써요. 스크린이랑 되게 비슷한데 조금 더 밝아지는 느낌이거든요. 근데 더하기 발광을 좀 많이 써요. 이거는 이제 색이 그 부드럽게 밝아지는 게 아니라 막 세게 타요. 주변 색이 약간 이 색감에 물들어가지고 굉장히 강렬하게 타는 느낌이라서 이거를 할 때는 되게 조심스럽게 조금씩만 발라줘야지 느낌이 좀 괜찮거든요. 근데 이 더하기 발광을 되게 많이 써요. 후보 정할 때, 웹툰 후보 정할 때, 그 빛 효과 같은 거 넣을 때 뒤에 배경 날리고 할 때 이게 조금 쉽고 간단하면서 빠르게 효과 낼 수 있는 좋은 빛 표현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서 더하기 발광 좀 많이 씁니다. 그리고 발광 닫지는 더하기 발광이랑 비슷하게 색이 타는데 얘는 그 어두운 톤을 건드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블랙 부분은 영향을 안 받고요. 밝은 톤만 더 밝아져요. 그래서 대비가 좀 세지는 느낌으로 색이 타거든요. 그래서 완전 발광하거나 더 센 빛을 하고 싶다고 하면은 얘를 하면 되는 거고, 조금 강렬하고 대비가 센데 밝은 톤만 더 밝히고 싶다 하면은 이제 발광 닫지를 하시면 됩니다. 이 밝은 톤은 이렇게만 설명을 드리고요. 어두운 톤은 이제 곱하기를 많이 쓰는데 이제 부드럽게 어두워지기 때문에 이제 곱하기를 쓰거든요. 만약에 색상번이나 선형번 이런 거 쓰면 되게 막 이렇게 대비가 엄청 세게 떡져요. 이거를 컨트롤하기가 되게 어려워서 잘 안 쓰고 거의 곱하기를 많이 씁니다. 90% 정도. 그래서 어두워지는 건 이거 하나만 이해하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 하나 좀 추가로 알려드리자면은 이거 일단 꺼볼게요. 곱하기를 했을 때 내가 이거를 완전히 흰색을 바르잖아요. 100% 명도가 없이 완전한 화이트가 이제 이 색상에서 클립 스튜디오에서 존재하는 모든 색 중에 가장 밝은 색이 화이트잖아요. 이거를 바르면은 이걸 전체에 채우기를 해서 바르면은 원본이 나와요. 그러니까 제일 아무리 밝은 색을 발라도 원본보다 더 밝아질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두워지는 거거든요. 만약에 90%를 바른다고 하면 이게 전체가 다 먹어가지고 여기만 선택을 할게요. 90% 하면 조금 어두워졌죠? 조금 어두워지죠? 전체적으로 이렇게 어둡히면은 점점 어두워지다가 여기 가면은 완전 블랙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오해하시는 게 표준 레이어 생각하고 나는 어두운 톤 바를 거야 해서 그림자 바르겠다고 어두운 톤 바르려면 이 정도가 어두운 톤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픽해가지고 바르면은 이렇게 완전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이 어두워지는 거고, 밝은 톤을 발라서 해도 어두워지기 때문에 조금만 어둡히고 싶으면 여기를 발라야 돼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갈수록 어두워지고 여기 있는 스펙트럼 전체가 다 어두워지는 스펙트럼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설명을 못했는데 이거 밝아지는 레이어는 스크린으로 예를 들어서 이거 전체적으로 색을 한번 발라볼게요. 얘는 완전히 블랙 톤을 바르면은 어두운 색 발랐거든요 지금. 근데 아무런 변화가 없죠. 그러니까 제일 어두운 색을 발라도 더 어두워지지 않고 원본이 나와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스펙트럼 전체가 다 밝아지는 영역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많이 밝히면 엄청 많이 밝아지고요. 조금만 이제 밝혀도 밝아져요. 이거는 더하기도 마찬가지고 밝아지는 모든 노드가 다 똑같습니다. 더하기도 마찬가지고 0이 기준점이에요. 0이 기준점이에요. 안 바뀌죠. 근데 이제 조금 어려운 걸 알려드리면은 오버레이 같은 게 있어요. 이거는 기준점이 50%입니다. 50%를 발라볼게요. 안 바뀌죠? 지금 칠했어요. 소프트라이트도 마찬가지고 하드라이트도 마찬가지예요. 안 바뀌죠? 만약에 여기서 내 중간부터 더 어둡히면은 어두워지고요. 중간부터 밝아지면은 밝아져요. 그러니까 여기를 기준으로 50%보다 많으면은 더하기가 되는 거고 50%보다 이게 어둡게 되면은 곱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 원리라서 얘는 이제 노드 하나 가지고 어둡힐 수도 있고 밝힐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조금 저 같은 경우는 하드라이트를 좀 많이 쓰는데 이게 부드럽게 바뀌거든요. 예를 들어서 밝혀서 밝은 톤을 칠할 수가 있고 또 이거 하나 레이어 하나 가지고도 또 어두운 톤도 칠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중간 톤 바르려면 중간 톤도 칠할 수가 있겠죠, 여기서. 근데 이제 중간 톤에 대한 보정은 곱하기나 이제 스크린 같은 거는 명도가 바뀌기 때문에 내가 명도를 유지한 상태로 색을 바꾸려면은 조금 번거롭거나 이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중간 명도는 그대로고 색만 보정하고 싶다. 그럴 때 이제 하드라이트나 오버레이 같은 거 쓰면서 바꾸면 돼요. 근데 오버레이 같은 경우는 하드라이트랑 다르게 아까 이제 그 발광 닷지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얘도 이제 블랙톤이 영향을 좀 덜 받아요. 이 하드라이트 같은 경우는 여기 밝은 톤 보시면은 이렇게 막 뜨잖아요. 내가 발린 색이 좀 영향을 많이 받아서 뜨는데 부드럽게 가죠. 근데 오버레이는 그 원본의 그 콘트라스트가 딱 잡혀 있는 상태로 밝아져요. 발광 닷지처럼. 그래서 조금 얘도 강렬한 이미지가 되거든요. 잘못 쓰면은. 근데 오버레이만 표현할 수 있는 색감이 있어요. 이거는 좀 많이 여러분들이 써보시면서 그 얘가 좀 채도가 세게 발리거든요, 평상시보다. 그래서 색만 딱 바꾸고 싶을 때 오버레이 쓰시면 좋은데 이거는 많이 써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선형 라이트랑 선명한 라이트도 50%가 중간 지점이고요. 이거는 조금 더 이제 대비가 세지고 강렬한 효과가 나요. 하드라이트보다 좀 더 센 버전. 얘는 부드럽고 선형 라이트는 더 대비가 세지고 강렬하게 나오죠. 근데 이것도 이제 어떤 효과에 쓰면 좋을 때가 있긴 한데 이 블랙 부분이 엄청 세게 떡져요. 이게 컨트롤이 저는 잘 안 되더라고요. 밝은 톤은 느낌이 좋은데 그래서 밝은 톤은 따로 그냥 더하기 발광으로 잡고 이제 중간 톤이나 어두운 톤은 하드라이트로 잡거나 곱하기로 잡고 그렇게 고정을 합니다. 근데 이게 정해진 건 없고 이제 본인이 쓰기 편한 거를 찾아가지고 계속 발라보시면서 연습하고 이제 자기한테 맞는 레이어를 쓰시면 돼요. 결과물만 잘 만들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조금 잡다한 팁이긴 한데 만약에 곱하기를 했을 때 아니 곱하기가 아니라 다른 블렌딩 모드도 마찬가지예요. 예시로 어떤 뭔가 색이 있고 그래서 곱하기 레이어를 추가해서 전체에 다 칠해볼게요. 자, 이렇게
곱하기를 칠했을 때 내가 그 스포이드를 찍잖아요. 그 곱하기 레이어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색만 쓰는 게 아니라 여러 색을 쓸 수도 있잖아요, 곱하기에서. 근데 막 이게 색이 여러 개가 있을 때 여기에도 뭔가 다른 색을 좀 추가를 해볼게요. 여기서 스포이드를 이렇게 보통 기본적으로 최종 결과물에서 색이 추출되게 설정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만약에 스포이드를 찍으면은 내가 원래 발랐던 색이 선택이 안 되고 더 어두운 색이 선택이 돼요. 그러니까 이미 합성이 되고 나서 어두워진 결과물을 픽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그거 픽한 거를 누르면은 원래 내가 바르고 싶었던 게 픽이 안 돼서 어두운 게 한 번 더 적용돼서 더 어둡게 나와요. 그래서 그 스포이드 옵션에서 현재 레이어에서 색을 픽하는 옵션이 있어요. 이거를 체크를 하면은 여기 클립 스튜디오에서 예를 들면은 이 참조 위치를 편집 레이어로 선택하면 그렇게 돼요. 원래는 최상위로 돼 있는데 이걸로 바꿔가지고 이렇게 누르면은 최종 결과물이 픽이 되는 게 아니라 여기 레이어에서 이제 색을 추출해가지고 이렇게 다른 데서 찍을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거 옵션 있는데 여기서 하나만 더 알려드리면은 만약에 내가 이렇게 그라데이션을 줬어요. 그러면 분명히 여기 가운데 있는 색이랑 여기 밖에 있는 색이 다를 거잖아요. 근데 내가 색을 이렇게 픽했을 때 가운데 있는 색은 잘 나오는데 여기 만약에 좀 흐려진 부분을 내가 색을 픽하고 싶어요. 여기를. 근데 이제 투명도가 있기 때문에 이 흐려진 거를 얘가 인식을 못 해가지고 똑같이 나오거든요. 안에 찍은 거랑 밖에 찍은 거랑. 이거는 어떻게 해결하냐면은 애초에 밑에다가 흰색을 깔아요. 흰색 깔아가지고 제가 처음부터 다시 보여드릴게요. 곱하기니까 흰색 깔면 안 바뀐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흰색을 전부 다 깔아요. 이렇게. 그래 놓고 내가 여기서 이제 이거 색을 발라볼게요. 이거를 좀 어두운 색으로 발라. 그라데이션을 줬어요. 그러면은 이게 투명 픽셀이 아니라 흰색 픽셀이 이미 살아있기 때문에 여기를 찍었을 때랑 여기를 찍었을 때랑 달라요. 여기 찍은 데가 그대로 찍혀요. 이건 투명도가 이제 살아있기 때문에. 이거는 근데 그렇게 자주 안 쓰면은 안 하셔도 상관없는데 매번 흰색 칠해놓고 하기가 불편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팁이 있고요. 그리고 소프트라이트 같은 경우는 오버레이랑 비슷한데 오버레이보다 좀 더 부드럽게 연하게 들어가거든요. 오버레이의 반 정도? 오버레이 보여드리고, 오버레이가 좀 강렬한 느낌이라고 했잖아요. 소프트라이트는 오버레이의 반 정도만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좀 부드럽게 대비가 약하게 들어가거든요. 이것도 좀 직접 발라보시면서 많이 연습을 해보시고 그 원리를 시작점이 어딘지를 잘 생각해서 내가 픽한 색깔이 생각보다 어둡게 나왔다 하면은 이 레이어 속성이 이런 거기 때문에 이렇구나, 이거를 알고서 계속 수정을 해 나가셔야 되고요. 처음부터 이 레이어 써가지고 이 색을 바르면 이게 나오겠지, 이거는 저도 못해요. 발라보고 아닌 색을 보고서 어떻게 수정하지? 그걸 생각했을 때, 이런 원리를 생각했을 때 이러면 이 레이어에서는 이렇게 수정해야 내가 원하는 색이 나오겠구나, 그거를 알고 이제 수정을 하면서 색을 만들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색 보정하는 레이어가, 조정 레이어가 있는데 이거는 중요한 내용 아니라서 나중에 시간 되면 알려드릴게요. 레이어 마스크는 많이 써요. 이거는 은근히 모르시는 분들 많은데 되게 많이 써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클리핑 마스크는 아시나요? 네,
예, 클리핑 마스크랑 비슷한 내용인데 예를 들어서 뭔가 색을 막 발라요 아무렇게나. 근데 여기서 내가 영역을 여기 보면은 이거 보이시나요? 이거 선택하면은 옆에 이런 게 이렇게 나와요. 흰색으로 레이어 옆에. 이게 흰색이 뭔 뜻이냐면은 흰색인 부분은 내가 보여주겠다라는 뜻이고요. 만약에 지금 이 선택이 이게 흰색이 돼 있고 얘를 누르면 얘가 선택돼서 내가 색깔 픽하는 게 여기서 색이 발리고요. 이거를 선택하고 색을 픽하면은 얘가 칠해져요. 얘를 칠하고서 제가 투명 픽셀로 이걸 그려볼게요. 그럼 여기 구멍이 이렇게 뚫려요. 검정색으로 내가 지금 투명 픽셀을 찍었기 때문에 검정색이 된 거거든요. 얘는 그러니까 무조건 블랙이랑 화이트밖에 없는 애예요. 어떤 색을 발라도 화이트가 되고요. 투명 픽셀을 바르면은 블랙이 돼요. 근데 이게 무슨 원리냐면은 블랙인 부분은 가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흰색인 부분만 보여지고 이걸 알트 클릭하면은 이 가려진 영역이 보여지거든요. 얘가 만약에 여기 가운데 요거 체크를 해제하고 이게 뭐냐면 지금 두 개가 링크가 걸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얘를 움직이면은 이렇게 같이 움직이는 마스크 영역이랑 그림이 같이 움직이는데 얘가 이거 체크 해제하면은 내가 그림 선택하고 이동을 했을 때 그림만 움직여요. 그 마스크 영역은 가만히 있고. 그래서 이거 잠깐 끄고 내가 그림을 움직이면 이 마스크 영역은 그대로 있고 이렇게 그림만 움직이죠. 그러니까 흰색 부분은 보이는 거기 때문에 얘가 데이터가 이게 우리가 그냥 보기에는 이게 삭제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삭제된 게 아니라 원본 데이터가 다 살아있고 이걸 언제든지 내가 수정해서 위치를 바꿀 수가 있어요. 근데 그림 그리시다 보면 여러분들이 막 디테일하게 그렸는데 레이어 가려지는 것 때문에 막 지워야 될 때 있잖아요, 그림을. 근데 지우지 말고 이걸 쓰면은 이 레이어 영역만 내가 수정하면은 얼마든지 원본 다시 복구해서 가리고 싶은 위치를 바꿀 수가 있으니까 이거를 쓰면 되게 좋습니다. 이거는 그 제가 예제로 알려드리면서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혹시 그 웹툰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실 수 있어요? 아, 웹툰 하시는 분이 이거 레이어 트리를 한번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이거 전에 다녔던 회사에서 매뉴얼로 만들었던 건데 기본적으로 컵홀더를 써요. 컵홀더는 혹시 컵홀더 알고 계시는 분 모르시는? 이 레이어 마스크를 활용한 그룹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설명하면 되지? 뭔가 그림들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다른 색도 칠해볼까요? 근데 얘네가 이제 그룹화가 되고 이 그룹에서 아까 보여드렸던 그 레이어 마스크 해서 얘가 아예 그냥 검정색으로 다 가려볼게요. 아무것도 안 보이죠? 다 가려졌으니까. 그룹에 이거 다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그룹 안에 들어가 있는 애들은 이 레이어 마스크를 적용을 받아요. 근데 만약에 컷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 영역을 내가 화이트로 이렇게 칠하면은 이 영역이 가려지지 않고 보여지겠죠. 이게 컵홀더예요. 근데 여기서 외곽선이 없잖아요. 근데 외곽선만 들어간 거예요, 여기서. 그게 컵홀더예요. 그래서 컵홀더 안에다가 컷을 만들어 놓고 이미지를 집어넣으면은 그 컷 안에서만 그림이 나오고 바깥 영역은 그림이 안 그려져요.
그래서 컷 폴더를 만들어서 컷을 먼저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이제 폴더를 집어넣고 하는데, 이게 그 회사마다 다르고 팀마다 다르고 프로젝트마다 달라요. 조금씩은 다른데 이제 거의 비슷하게 하거든요. 밑에 배경 깔고, 맨 밑에 배경이 오죠. 레이어상으로 제일 멀리 있으니까. 근데 배경도 가끔 가다 보면 이제 인물 앞으로 걸리는 배경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인물 앞에다가 올려줘야 되기 때문에 배경 폴더가 두 개로 가요, 보통. 여기는 이제 소품이라고 적어놨는데, 이 소품 폴더가 인물 앞으로 오는 배경을 뜻하는 거고요. 여기 설명으로 보시면 이렇게 있죠. 여기. 그리고 인물이 이제 캐릭터가 들어가는 폴더인데, 캐릭터도 이제 선화가 있고 채색이 있고, 그 선화 채색 위에 올라가는 소재라는 거는 뭔가 이제 로판이라고 예를 들면은 목걸이나 귀걸이나 이런 것들 소재 쓰잖아요. 그런 것들은 선화보다도 위에 올라가야 되는 애들이기 때문에 위에 있고요. 그리고 후보정 같은 경우에 후보정 폴더가, 이거는 조금 회사마다 달라요. 이게 배경 후보정이랑 인물 후보정을 따로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후보정 폴더 안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전체 후보정 폴더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인물 앞에 걸리는 배경에 대한 폴더가 있고, 그리고 캐릭터 레이어 마스크 씌운 이 폴더가 있고, 배경 폴더가 이렇게 있어요. 후보정 폴더 안에 이렇게 여러 개로 나눠지거든요. 이제 레이어 마스크 이해하셨으면은 이게 무슨 뭘 의미하는지 아실 텐데, 그 여기서 제가 예를 들어서 이제 캐릭터만 분리돼서 그림을 그리잖아요. 이 캐릭터가 들어가 있는 안에 이제 캐릭터에 관련된 것들이 많이 나오겠죠. 근데 이 그룹 자체를 컨트롤 클릭을 누르거나 이 선택 영역을 지정하는 이 기능이 있어요. 제가 이거 나중에 알게 되면은, 선택 범위 작성 이거 누르면은 이렇게 내가 이 폴더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이렇게 영역이 찍히거든요, 점선으로. 그럼 이거를 후보정 폴더 안에 인물을 체크를 했으니까 인물 폴더에서 여기서 이제 채우기를 누르면은 흰색을 픽을 하고 채우기를 누르면 이렇게 인물에 대한 마스크가 씌워지죠, 이 폴더에. 그러면은 내가 이 폴더 안에서 내가 어떤 레이어를 넣고 작업을 해도 인물 밖으로 삐져나가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컨트롤 클릭해서 선택 영역을 반전시키면은요, 이거 저는 컨트롤 I로 했는데 아마 컨트롤 시프트 I로 되어 있을 거예요. 이거 누르면 캐릭터 외에 이제 배경의 영역이 선택이 되겠죠. 배경을 여기다가 채우기를 눌러요. 그럼 이제 배경 영역이 나오고, 여기 안에 들어간 레이어들은 이 배경 폴더 안에 들어가 있으면은 이 레이어 마스크의 효과를 적용을 받아서 막 이렇게 칠해도 인물을 침범하지 않아요. 그래서 배경이랑 캐릭터를 따로따로 이렇게 분리해서 후보정을 하는 식으로 하면 좋은데, 그 어떤 분들은 아니 그냥 이제 캐릭터 레이어가 여기 있으면은 캐릭터 밑에다가 배경에다가 배경 폴더가 있는데 여기다가 후보정하면 배경 따로 분리돼서 보정되는 거 아니냐, 뭐 그렇게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래도 되는데, 여기다가 이제 클리핑을 씌워서 작업을 하면은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클리핑 레이어라는 거는 과부하. 맞아요, 과부하가 걸려요. 어떻게 하셨지? 예를 들어서 캐릭터만 제가 보정을 하고 싶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다 이렇게 해놓고
클리핑 마스크 씌우잖아요. 지금은 이렇게 막 무거운 작업은 안 했어서 렉이 안 걸리는데 여기 안에 이제 들어있는 무수히 많은 레이어들을 다 계산해요. 계산해서 아 얘네가 얼마큼의 영역이 있지 하면서 매번 스트로크를 그을 때마다 이거를 연산하는 과정이 되게 오래 걸려서 레이어가 이 그룹 안에 레이어가 많이 들어있을수록 클리핑 마스크가 되게 무거워져요. 근데 이게 그 게임 쪽이면은 그렇게 크게 이게 모르실 수도 있는데 웹툰을 하면은 이게 캔버스가 세로로 막 3만 픽셀씩 작업을 하니까 이게 레이어가 많아지면은 너무 무거워지거든요. 작업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근데 이렇게 클리핑 마스크를 씌우는 것도 상관이 없는데 여기서 이렇게 레이어 마스크로 작업을 하면 얘는 그냥 진짜 이 블랙이랑 화이트만 계산하거든요. 내가 이미 이걸 선택을 한번 해주고 그 영역을 얘한테 알려줬기 때문에 얘는 이것만 계산해요. 그래서 훨씬 더 가볍습니다. 작업할 때. 그리고 이제 후보정 관련된 노드들이 여기 다 꽉 차 있기 때문에 얘만 껐다 켰다 해도 이제 보정만 뺐다가 다시 넣었다가 볼 수도 있고 수정할 때 안 헷갈려서 이렇게 하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리는데 근데 어쨌든 이거 막 그렇게 무겁지 않고 컴퓨터가 엄청 좋으면은 이렇게 해도 상관없다는 점. 그리고 레이어 하나에다가 클리핑 씌우는 거는 상관없어요. 그룹에다가 씌우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클리핑 마스크 쓰는 예시를 알려드린 건데 이 내용들은 제가 여기 공유를 해드릴게요. 그 표현하면서 보여드릴 소재랑 그 방금 보여드린 레이어 가이드랑 메모한 걸 여기다가 넣을게요. 그거를 나중에 받아가시거나 뭐 지금 받으셔도 되고. 그래서 이거는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후보정 폴더 사용법 알려드렸고 이 후보정 할 때 이제 그냥 빛보정 같은 거 말고 막 이펙트 같은 거 발라야 되는 후보정이 많잖아요. 그런 거 소재 여기서 찾거든요. 에이콘에서. 아니면은 클립 스튜디오 들어가서 여기 메뉴 상단에 이런 게 있어요. 이거 눌러보시면은 여기 소재 찾기라는 게 있어요. 여기 들어가서 만약에 내가 불소스를 찾고 싶다 그러면은 영어로 치면 좀 잘 나오거든요. 불에 관련된 소스들이 나오는데 여기 인기 순으로 선택을 해 놓으면은 사람들이 많이 사용했던 것들이 나오는데 주로 인기가 많은 애들이 퀄리티가 괜찮은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이거 한번 받았었네. 원래 제 다운로드가 아니라 이게 다운로드라고 나오는데 이걸 누르면 취득이 완료되어 있으면 이런 게 뜨면서 여기 이런 게 숫자 1이 뜨죠. 이거 눌러보시면은 이 다운로드 되는 과정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 들어와 보시면은 그 표시 창에서 소재에서 내가 그 아무거나 선택을 하면 소재 창이 떠요. 이렇게 뜨는데 방금 내가 받은 게 이렇게 위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일로 들어와요 자동으로. 그럼 내가 여기서 이거를 도구 어느 칸에다가 넣고 싶은지 이렇게 정해서 저는 막 이렇게 되게 여러 개를 많이 받아놨는데 여기다 넣고 싶어. 그러면 여기 드래그해서 이렇게 넣으면은 내가 이것들을 계속 쓸 수 있는 거예요. 브러쉬처럼. 그래서 이거 하면 이렇게 나오죠. 이런 식으로 해서 저는 조금 소재를 되게 많이 받아놨어요. 이게 보시면은 막 이런 액션 소스들
폴더 만들어 가지고 이런 거 다 돈 주고 샀어요. 이게 자본력이 결국에 모든 걸 다 지배하게 됩니다. 아니 회사에 가면은 사주거든요. 그 회사에서. 근데 비싼 소재 많이 골라서 사달라고 하세요. 네. 돈도 실력이다. 네, 그리고 이게 그냥 검색을 하지 마시고 여기 유료 소재들 괜찮은 거 많은데 그 예전에는 여기 말고도 몇 개 사이트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경쟁에서 다 밀려나가지고 이게 독점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근데 이제 소재 고를 때 이 퀄리티도 중요한데 데포르메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쓰는 작품에서 어울리는 그런 이펙트를 해야 되는데 이거 보면 되게 화려하고 퀄리티 좋아 보이는데 실제로 웹툰이라는 그 데포르메랑은 잘 안 어울려요. 이런 거 보시면은 단계가 너무 많잖아요. 그냥 진짜 영화 막 드라마 이런 데다가 실사에 붙여 넣어야 어울릴 것 같은 이미지라서 이거 막 단계가 이렇게 막 센 거 말고요. 차라리 이런 게 좀 더 만화에 어울리거든요. 아 근데 이거는 너무 짜친 너무 짜친 이것도 단계가 좀 많네요. 이게 사놓고 막상 발라보면 안 어울려가지고 돈 아까울 때가 있거든요. 그냥 봤을 때는 퀄리티 높아 보여서 좋아서 샀는데 이미 사서 환불도 안 되고. 근데 이런 색의 단계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마나틱하죠. 이런 거는 이런 거 사서 바르면은 괜찮게 잘 붙으니까 소재 고를 때 데포름에 잘 보세요. 이거는 후보정 말고 배경도 마찬가지인데 배경 소재도 막 가끔 가다가 텍스처가 엄청 막 3D 티 나는 배경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거는 되게 뜨거든요. 그 캐릭터는 완전히 2D인데 배경은 막 3D라서 되게 이질감 많이 느껴져가지고 그런 거 좀 조심해서 잘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에이콘 3D라는 사이트를 많이 씁니다. 그 제가 여기 오늘 공유해드린다고 여기 올린 데다가 그 소재들을 몇 개 올리긴 했는데 얘네가 유료 소재라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상업적인 이용을 하게 되면은 결제를 하고 쓰셔야 돼요. 이게 그 메모장에다가 그 링크를 걸어놨거든요. 그냥 연습하고 포트폴리오 개인적으로 쓰는데 상업적인 이용이 아니면 괜찮은데 만약에 막 외주를 받아서 작업을 하는데 이거를 쓴다 그러면 안 돼요. 네. 그리고 이게 소재를 받았으면은 얘네들이 엄청 많아졌잖아요. 많아지면 이거 이제 백업하는 거를 알려드릴 텐데 여기 그 클립 스튜디오 은근히 모르시는 분들 많아가지고 이거 클립 스튜디오 들어가면은 이게 내가 학원에서도 쓰고 싶고 집에서도 쓰고 싶고 여러 PC에서 똑같은 환경에서 작업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클라우드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는 조금 문제가 많아요. 이렇게 속도도 느리고 저장 한계도 용량도 한계가 있고. 근데 여기서 내가 그 소재 이게 아니라 설정에 들어가면은 그 소재 저장 위치라는 애가 있어요. 여기 이거 눌렀어요. 이거. 이걸 누르면은 그 경로가 열리거든요. 그 경로가 이제 어디냐면은
지금은 이게 켜져 있어서 이게 안 된다고 하는데, 이것도 제가 여기다가 저장 경로를 알려드렸는데, C 드라이브의 사용자에서 사용자 이름, 그리고 이게 숨긴 파일로 돼 있어서 이게 만약에 안 보이면 숨긴 파일 해제를 하고 나서 이걸 누르셔야 돼요. 업데이트 로밍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세시스 유저 데이터라는 게 있는데, 이 안에 세시스라는 폴더가 있어요. 이거는 제가 압축해 놓은 건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열려요. 여기 들어가면 이 안에 소재가 들어 있어요. 여기가 이제 소재가 여기 들어 있고, 그리고 여기 페인트 데이터에는 내가 최근에 작업했던 그 작업들 스크립트가 자동 저장돼서 여기에 들어와요. 지금은 방금 켜가지고 저장된 게 없는데, 그리고 여기에는 뭐 오토 액션이라든지 워크스페이스나 단축키나 뭐 이런 것들, 브러쉬 세팅이나 인터페이스 설정해 놓은 것들이 여기 들어있고요. 그래서 얘네들을 한꺼번에 이 폴더 자체를 내가 압축해서 zip 파일로 만들어서 가지고 다니시면은 다른 컴퓨터에 이게 똑같은 위치에 이 폴더가 있을 거잖아요. 네. 그걸 지우시고 내가 가지고 온 거를 여기다 압축을 푸세요. 그러면은 완전히 내가 쓰던 그 세팅 그대로 열려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이게 소재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용량이 커지거든요. 근데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조금 압축할 때 분할 압축을 해서 가지고 다니는데, 근데 그거는 자유롭게 하셔도 되는데 압축 안 하셔도 되고, 저는 근데 용량이 커지니까 압축을 무조건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여기 컴퓨터에서 제가 처음 작업하는데 제가 세팅하는 대로 다 열린 거거든요. 지금 제가 받은 것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백업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작업하실 때 후보정 작업하시잖아요. 내가 이 장면에서 어떤 후보정을 하고 싶으면은 이걸 그냥 내 생각대로 하지 마시고 반드시 레퍼런스를 보세요. 그냥 이제 캐릭터 디자인할 때랑 똑같은데, 레퍼런스가 없으면은 경력 진짜 많으신 분들도 레퍼런스 보면서 하거든요. 이런 거는 안 보는데 막 좀 중요한 컷들이나 노고가 많이 들어가야 되는 컷들이 간혹 가다가 있어요. 웹툰도 한두 컷 정도는 하나 안에서, 그런 것들은 계속 레퍼런스 보면서 공부하면서 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은 모든 컷을 다 레퍼런스 보면서 하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냥 내 생각대로 하면은 안 되고요. 그리고 레퍼런스 볼 때 중요한 점이 그냥 본 거를 그대로 따라서 그리지 마시고 머릿속에다가 그거를 집어 넣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능 문제 본다고 기출 문제 공부를 하는데 정답지를 보고 답을 외워야 되잖아요. 답을 안 외우면은 문제가 뭐고 답이 뭔지 이제 펼쳐놓고 하는 건 문제가 없는데, 안 외우면은 그거 답안지 덮어놓으면 아예 못 하잖아요. 근데 레퍼런스 보는 게 진짜 중요한데, 그냥 보고 머릿속에 담지 않고 바로 그리면 머릿속에 안 남아요. 다음에 똑같은 환경에서 작업을 하는데 똑같은 레퍼런스를 또 보게 돼요. 근데 그러면은 그게 내 실력에 도움이 하나도 안 되거든요. 다음에도 또 똑같이 머릿속 비우고 그리면은 또 초기화 돼가지고 막 진짜 손가락 노동만 하고 있고 이래가지고 실력이 안 늘기 때문에 조금 고통스럽고 힘든 과정이긴 하지만 레퍼런스를 보면서 내 머릿속에 그거를 담아야 돼요. 안 보고 그거를 가려놓고 머릿속에 그려서 아 이런 느낌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될 때까지 조금 머릿속에 집어넣으려는 노력을 하고 그 머릿속에 들어있는 걸 꺼내서 그려야 돼요. 그냥 이걸 거치지 않고 바로 하면은 진짜 손가락 노동이라서. 그래서 레퍼런스를 보면은 아 이 그림은 여기 이런 표현을 했구나 라는 거를 보고서 이해를 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이해가 된 상태에서는 암기를 해야 돼요. 이 세 가지 과정이 무조건 병행이 돼야
실력이 늘어요. 그래서 항상 이걸 레퍼런스 띄워놓고 보시면서 그 머리를 많이 쓰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